3월도 다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빨리 흐르죠. 엊그제가 1월 1일 같은데 벌써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5년 3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들 이야기. 3월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몇 없었지만 또 엄선해 봤습니다. 되도록 재밌어 보이는 제품들로. 디몽크의 테크5 일단 보시죠.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꾸준히 팔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대표적으로 즉석 카메라가 그렇죠. 살짝 나간 초점, 뿌연 컬러, 개똥만한 사진 크기. 사실 이제 좋을 게 하나 없는데 없던 낭만까지 쥐어짜내는 그 매력으로 꾸준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폴라로이드는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즉석 카메라에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신제품 폴라로이드 나우 플러스 젠3입니다. 6가지의 새로운 바디 컬러, 조독의 위치 변경, 개선된 거리 측정 센서, 업그레이드된 2개의 자동 초점 렌즈 시스템으로 이전 대비 더 다양한 조건에서 보다 선명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제품 무게는 약 448g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죠. 얼핏 들으면 이전 2세대 모델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점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5가지 색상의 크리에이티브 필터까지 호환하면서 더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됐죠. 물론 필터는 별도 구매입니다. 필름은 이전 모델들과 같습니다. 풀사이즈 폴라로이드 I 타입 600 필름을 호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우와 나우 플러스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더 고급 모델이에요. 플러스 모델은 스마트폰 폴라로이드 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및 셀프 타이머 설정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한 원격 제어가 가능해요.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각각 120, 140달러, 하나로 약 18만원, 21만원입니다. 고작 3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저라면 플러스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돈 3만원이 아까운 현실주의자분들은 그냥 즉석 카메라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득이거든요. 8장 들어간 I타입 컬러 필름 한 통이 24,000원입니다. 제품은 사진을 뱉고 사용자는 돈을 뱉죠. 대신 추억을 산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돈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낭만을 사요, 낭만을.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레노버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레노버 요가 솔라 PC, 요가 솔라. 상판에 태양광 패널을 박아놓고 햇빛으로 제품을 충전하는 14인치 OLED 노트북입니다. 백 컨택트 셀 디자인, 84개의 태양 전지를 상판에 구겨 넣었습니다. 24%의 에너지 전환율을 지닌 태양광 패널, 고작 24%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용화된 패널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내리쬐는 햇빛보다는 아니겠지만 실내 조명으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는 전력 공급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법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노버는 솔라 PC가 20분 충전만으로 1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판이 파손될 경우 상당히 무능해질 제품일 것 같긴 한데 걱정 마세요. 기존처럼 유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제품 사양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해당 제품은 실제 판매될 제품이 아니거든요. 컨셉트 모델입니다. 고로 보고 계시는 디자인도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언제든 프로젝트는 드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도전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이 달린 노트북 결코 저렴하지 않겠죠. 그리고 장시간 제품 사용 시 어쩌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팜레스트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을 활용하는 만큼 쿨링 솔루션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겠죠. 그 다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거 태양광 상판이 파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리비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땡볕에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상용화되길 기다려지는 그런 제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레노버도 참 열심히 합니다. 보기 좋네요. 저처럼. 모바일 게임의 진심이라면 한 번쯤 봤을 모바컨입니다. 게임서 X3 프로. 후면에 내장팬이 포함된 몇 안 되는 모바일 컨트롤러 중 하나입니다. 내장팬만 넣고 생색내는 건 아닙니다. 그림 및 버튼들까지 모두 커스텀할 수 있고요. 홀 이펙트 썸스틱, 디패드, 트리거를 포함한 버튼들에는 카일 기계식 스위치까지 적용됐습니다. 검소하게 생겨 먹었지만 제법 푸짐한 제품이에요. 트리거까지 꼭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한 모션 컨트롤, 진동 모터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내장팬으로 휴대폰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더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쉬운 점도 있어요. 부피가 크고 무겁죠. 무게만 약 322g입니다. 휴대폰 무게까지 고려하면 500g은 가뿐히 넘는 거죠. 그래도 디자인만 취향에 맞는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 8월 출시된 모델이거든요. 왜 지금 소개할까요? 마블 데드풀 에디션이 나오거든요. 심각하게 검소해 보였던 제품 디자인에 데드풀 스킨을 입힘에 따라 그나마 볼만한 비주얼을 갖게 됐습니다.
사양은 똑같아요. 이전에 출시된 데드풀 엑스박스 컨트롤러 덕에 이제 저 그립부만 보면 데드풀 엉덩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기존 모델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생긴 겁니다. 데드풀도 좋아해야겠지만 제품은 타입C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15, 16을 호환하고요. 최대 180mm 7인치 너비의 제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기존 모델과 약 3만원 차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약 15만원, 아직 국내 정식 출시는 안 됐습니다. 내장팬이 달린 모바콘을 찾는다면 몇 안 되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그 레이저 키씨도 있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무선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 유선 마우스 패드가 웬 말인가 라는 핀잔을 듣고 있는 로지텍 파워플레이 2입니다. 얼마 전 제가 쇼츠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또 넣었어요. 참고로 로지텍과 관계없이 제작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전 파워플레이의 2세대 모델입니다. 로지텍의 일부 무선 마우스들을 충전시킬 수 있는 유선 마우스 패드예요. 동봉된 코어 모듈을 마우스에 장착하고 패드 위에 올려두면 계속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무한 동력. 이전보다 패드 면적이 더 넓어지고 살짝 얇아졌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세대라기보다는 사실 염가판, 이 보급형 느낌이 더 강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 탈부착형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드 타입까지 총 2개의 패드를 줬던 1세대 모델과는 달리 패브릭 패드 하나만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경점은 역시 내장됐던 라이트 스피드 무선 모듈이 빠졌다는 점이죠. 충전 기능 외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보급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파워플레이 2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전 1세대 때도 그랬지만 제품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더 이상 게이밍 마우스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평이 있는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유선 마우스 패드를 쓰는가 이런 평가도 있죠. 근데 솔직히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선 마우스, 무선 헤드셋, 무선 키보드 이런 거 어떻게 충전하세요? 태양열로 충전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반응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기를 끌어와서 제품을 충전시키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마우스 충전독도 그렇고 충전 케이블도 그렇고 그게 뭐든 책상 위, 아래로 케이블이 보이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비판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전 기능만 달린 패브릭 마우스 패드가 약 15만원. 가격대가 너무 높다. 이런 게 납득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편안한 장치이지만 로지텍이 이걸 더 팔고 싶다면 제품 가격을 더 낮추고 앞으로 파워플레이를 대응하는 더 다양한 마우스들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오랜 시간 비슷한 느낌의 마우스패드 커세어 MM1000이라는 충전 패드를 사용해온 입장에서 로지텍의 파워플레이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물론 돈을 아끼고 싶다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마우스에 케이블을 물려서 충전하면 됩니다. 꼴 보기 싫지만 돈 아낄 수 있잖아요. 전자제품에 맥스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것은 보통 긴 수명을 뜻합니다. 게이밍 헤드셋을 말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이번엔 전동 킥보드입니다. 샤오미 일렉트릭 스쿠터 5 맥스 10인치 튜브리스 타이어와 전후면 듀얼 스프링 서스펜션으로 완성되는 편안한 라이딩, 후면 타이어, EABS와 함께하는 듀얼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안정성 확보, 순간 최대 1000W 출력의 후륜구동 모터와 함께하는 경쾌한 언덕주행, 데크는 더 넓어졌고 핸들바는 더 길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일렉트릭 스쿠터 시리즈가 지적받았던 승차감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는 제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맥스 477Wh의 배터리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60km의 주행거리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 대비 제법 긴 배터리 수명을 지닌 거죠. 자동 헤드라이트와 후미등, 방향 지시 등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IPX 5등급의 방수 등급은 덤입니다. 현존 최고 수준의 전동 킥보드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밸런스를 지닌 제품을 찾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참고로 제품 무게는 22.3kg, 최대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요건 다 아시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국내 출시일 및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여기저기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약 500파운드, 하나로 약 95만원입니다. 가성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인봇, 맥스 G2와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둘 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관심은 있어요. 근데 전동 킥보드보다는 그냥 오토바이가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5개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되도록 재미있는 제품들만 엄선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파나소닉 루믹스 S1R 마크2를 다루지 못한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거는 S1H 마크2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4월도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몽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